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러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는 십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애도의 심리학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도 지금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지금 상처가 크죠. 묘한 심리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네, 특히 이제 이번에 희생당한 분들 중에 상당수가 20대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자기 또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또 분노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유가족 분들, 뭐 희생자들, 그 다음에 참사를 보신 분들 어떻게 이제 위로를 하고 이게 애도라는 게 뭔지 학문적으로 정의가 됩니까? 네, 애도는 뭐 심리학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특히 뭐 자살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네. 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유가족 분들이 경험하는 건 아주 깊은 상실감이거든요.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상실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분들의 그분들이 아픔과 상실감을 잘 표현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해 주는 게. 네. 예. 특히 섣부르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분들의 의도는 제가 알겠지만 뭐 예를 들면 산 사람은 잘 살아야지라던가 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던가 이런 종류의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뭐 관행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건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또 게다가 이제 화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또 충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드물긴 하지만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비교해서 상실감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버티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강인함을 칭찬하거나 이런 것들 다 적절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를 하고 애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지금은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옆에 있으면서 네네. 조용히 밥 차려주고 네. 그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정도, 환경 정도 조성해주고 그렇죠. 그 정도입니까? 네. 네. 지금 그 누구보다도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고요. 그냥 옆에 있으면서 들어주고 지지를 보내드리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이 미디어 숲속에서 그냥 살잖아요. 네네. 완전히 미디어 환경에 노출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냥 그렇죠. 살고 네. 있기 때문에 생태계 안에서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야기 듣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특히 함부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댓글이든 뭐든 간에 카톡이든 뭐든 간에 뭐 왜 갔었어? 네. 랄지 그렇죠.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 할로윈이 무슨 외국 축제인데 왜 그런 거를 따르고 그랬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이런 말을 이제 막 하시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갔느냐라고 하면 예. 우리나라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예상하고 가신 분들은 없거든요. 왜가 놀러 갔죠, 뭐. 네. 예. 제가 특히 이번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글을 읽다가 네. 저의 눈길을 끄는 글이 있었는데 제발 그럴 줄 알았다는 말만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럴 줄 알았다. 네. 예. 사실 만약에 그럴 줄 알았으면 여기에 가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갔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참사 그
저는 아이한테 아침에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네, 네.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더구나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네. 과연 뭐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의 자식이나 친척 지인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말씀은 진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그 가서 그 애도를 표하고 이러는 게 그 유족분들이나 그런 영상들이 가령 TV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당신들을 이제 지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화면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슬픔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까? 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그분들의 방식대로 애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가족이나 친척 혹은 지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간 분들의 희생을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상실감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의 방식대로 애도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그 중에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 예. 혹은 거기서 제사상 차리고 막. 네네. 예. 네. 혹은 또 안타까운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거나 구조에 참여하신 분들, 이분들은 훨씬 더 큰 상실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도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2014년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또는 뭐 굉장히 무거운 납덩이가 계속 가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좀 뻥 뚫린 게 좀 메워지거나 납덩이 같은 게 좀 없어지려면 애도 말고 좀 그래도 진실은 좀 알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고요. 예. 예를 들면 그 모든 사별은 힘듭니다. 모든 사별은 힘들어요. 사별은 힘들다. 네, 그런데 모든 헤어짐은 힘들다. 네. 예. 그런데 보통 이제 병상에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친척 지인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어느 정도는 그렇죠.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지난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왜 돌아가시게 되는지도 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참사의 유가족분들은 당장 그 질문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타깝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진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제대로 애도를 하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참사 현장에 있으면서 타인을 도왔던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CPR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뭐 발코니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어떻게든 뭐 끌어올려주신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타인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는 이런 위기 시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인간? 네, 사실 이런 걸 이제 이타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예. 이타적 행동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학계에서는 열심히 논쟁을 하고 있지만 이기적인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유전자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나의 이기적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타적인 행동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런 걸 이제 보통 평판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예. 있고 그래서 그런 진화의 과정에서 이타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DNA에 심겨져 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타적 유전자가 많은 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착한 분들 구조대원이나 그 구조를 했던 시민들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훨씬 더 토로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타까운 장면을 현장을 목격하면서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은 무기력감일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뭔가 더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무기력감 때문에 더 지치고 힘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역시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밀접성 이거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쪽에서 공감을 지금 못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게 네. 이게 현장에서 훨씬 더 밀접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은 상당수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네. 이게 세대별 밀접성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가령 이런 문화, 헬론 축제 같은 문화를 겪어보지 못했던 세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세월호 참사를 겪고, 특히 20대는 그때 10대 때 겪고 지금 대학생이거나 직장인 네네. 이럴 거란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 상처는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세대로 구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어느 세대든 간에 10대나 20대에 나름대로의 즐기는 게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도 각 세대별로 즐기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건 10대나 20대가 즐기는 경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 걸 했느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희생당한 20대는 사실 8년 전에 세월호 참사를 겪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사실 어느 세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 우리가 섣부르게 위로하거나 흉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잊으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거나 네. 강요하시거나 그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해주는 게. 네, 피하시지 말고 그 세대가 생각하는 게 있고 다른 세대가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말을 하면. 네. 그렇죠. 말을 이끌어내지는 말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물어볼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물어볼 겁니다. 뉴스에서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라고 부모님한테 물어볼 때 그런 건 몰라도 되라거나 공부해라거나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이게 어떤 일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됐는지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래야 같이 기억할 수 있어요. 같이 기억할 수 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차츰차츰 돌아오는 겁니까?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가장. 네,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종류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잊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억할 때 일상으로 돌아올 가능성 그리고 시간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 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